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중동 휴전 뉴스가 있었고, 또 금리나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다가, 반기를 앞두고 이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 후반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번 주에는 이제 중동에서 관세, 실적 이런 쪽으로 관심이 이동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또 정책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좀 조심스러운 가운데 이제 변동성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간 순매도로 바뀌었던 점, 그리고 업종별 순환매가 이루어졌었는데, 다만 이제 주 후반은 순환매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차익 실현하는 업종 전반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 초반 강세, 주 중반 이후에는 하락세 이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주간 단위로 주요국 증시를 보면 코스닥만 빠졌어요. 코스닥만 빠지고 대부분 올라갔고, 특히 이제 미증시가 지난주 후반에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률 상위권으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 초반까지는 우리 증시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와서 다른 나라들 대비는 지난주에는 좀 쉬어가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요 종목들 보면 대체로 이제 플러스 난 종목들이 많긴 했는데, 부진했던 종목군들 보면 뭐 대번에너지, 로키드 마틴 이런 종목들이 부진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쟁 관련된 이슈가 이제 사그라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 종목들은 전쟁 이슈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그게 사그라들면서 이제 부진했고, 반면에 이제 강세 보였던 종목을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은근히 올라가는 게 JP모건 이런 종목군들이 또 은근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는 엔비디아가 거의 4조 달러 언저리까지 갔어요. 지금 3조 8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조 거의 한 7천억 달러 가까이 되고 있죠.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격차를 조금 벌이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애플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엔비디아 따라잡으려면 거의 30%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I로 돈을 버는 기업들, 그리고 AI에 투자만 하는 기업들, 이렇게 이제 주가 흐름이 좀 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두드러지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뉴스들을 보면 관세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죠. 뭐 백악관 관계자들이 뭐 다음 달 9일로 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그거 아마 연장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한 반면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캐나다와의 협상을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자기는 유예보다 오히려 단축하는 걸 선호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죠. 그래서 백악관 인사들은 좀 부드러운 멘트, 이제 트럼프는 좀 센 멘트, 이렇게 좀 구분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파월 후임자가 조기에 발표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다수의 어떤 분석가들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연준 의장이 2명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말이 다를 경우에 증시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지표는 물가 지표를 아는데 뭐 예상치 않고 큰 차이가 났던 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는 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개인 소비, 개인 지출 이런 것들이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관세 때문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소비가 조금 둔화될 조짐이 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어서 소비가 조금 둔해질 조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 협상이 늦춰지게 된다라면 미국 성장률이 상당히 둔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어떤 경고의 어떤 지표도 일부는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관세, 다음 주가 되면 관세 유예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앞두고 이게 연장이 될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관들은 대체로 뭐 연장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는 세게 맞붙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뭐 캐나다에 막 관세 부과할 거야, 막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 내놓고 있고, 자기는 오히려 거꾸로 연장이 아니라 단축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발언들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뭐 연장된다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또 나온 게 있어서 이 관련된 멘트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9월 인하 쪽을 거의 확실시 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게 더 확실해지려면 이번 주에 6월 고용지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조금 흔들리는구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나쁘면 또 경기 나쁘다고 그렇게 흔들릴 거니까 6월 고용지표에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9월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돼버리면 이제 또 주식시장에는 괜찮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는 마이크론이 호실적 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선 반영됐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락했는데, 근데 이게 마이크론 주가 하락한 거랑 우리나라 증시 조정하는 거랑 비슷해요. 경로가.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또 밀린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돌아서는 게 우리 증시에는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됐잖아요. 내친 김에 4조 달러까지 바로 갈 거냐. 이게 또 하나 체크해 볼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JP 모건이 은근히 신고가예요. 미국 시장에서. 은근히 신고가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 은근히 강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신고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호실적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어떤 경로를 보이는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엇보다 최근에 금리 인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또 무역 전쟁이 좀 세질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또 살짝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캐나다하고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캐나다산 원유 수입이 멈칫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국제금리가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다만 이제 여전히 사람들은 9월에 금리 내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율로 치면은 동결 확률이 8.6%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91%가 금리 인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 봐서는 지표가 엄청나게 튀어 올라가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자꾸 금리 내리라고 하는 거 보면 협상 타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뭐 관세 엄청나게 부과 안 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도 연준 인사들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 구도가 그대로 고정이 되느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초반까지 조금 더 내려가 주면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투자자들은 7월에 대한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복잡한 뭐 데이터들, 뭐 정책들 이런 이야기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이 7월에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7월에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역대 최장 기간을 이번에도 올라가게 되면 역대 최장 기간하고 타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본적으로 최근에 7월에 강했으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강할 거다. 그래서 웬만한 재료는 악재를 해석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증시가 되게 차별화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보면 그 빅테크, 메가세븐 종목군들 이렇게 놓고 보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상태에 있는 종목이 4개고, 근데 뭐 아마존은 약간 플러스긴 하죠. 근데 여태 마이너스 상태인 종목, 지금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세 종목이 강한 거고, 아마존은 뭐 그냥 어정쩡한 거고, 그 다음에 구글, 애플, 테슬라는 지수보다 약한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세븐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미증시는 신고가 경신을 했지만 S&P 500이 동일 가중, 그러니까 종목별로 상승률을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보면 아직까지 최고치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몇몇 종목군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 소외받는 종목이 상당히 많다. 근데 이런 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차별화 장세가 이제 이어지는 뭐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증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증시는 지난주 주중반 이후부터 조정이 나왔죠. 근데 사실 조정 나올 만도 하죠.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2,300 아래에서부터 3,15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숨고르게 하는 거는 이제 당연해 보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주 그 후반 보면 좀 100포인트 올랐다가 50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른 거에 절반 정도 내준 거니까 뭐 저 당연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우선은 첫 번째 6월 이후에 코스피가 3일 빠진 적이 이틀 빠진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 목금 이틀 빠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센 종목이나 센 장사에서는 3일 연속 하락이 안 나온다, 잘. 그래서 보통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 끝나는구나라고 하면, 강세 보이던 종목이 3일 연속 빠졌을 때, 그러면 이제 그게 완전히 뭐 하락장으로 돌아섰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패턴이 무너져서 이제부터는 이제 좀 복잡한 구간, 치고받고 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타진하고 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일단 코스피는 패턴 하나는 깨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에도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생긴다라면 코스피는 그동안에 올라갔던 사이클, 하나의 어떤 사이클은 끝나고 치고받고 이후에 이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 나름대로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우리 증시가 워낙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월 마지막 날 이후에 주요국 상승률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가 13%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케이가 한 6% 올라가다 다음인데 뭐 비슷한 나라 또 없죠. 주요 국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뭐 다른 나라들 시황에서 보면 한국 시장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난히 올라서 또 차익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늘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좀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끝난 거냐? 근데 역대 강세장, 그러니까 20% 이상 저점 대비 올라간 거, 그 강세장 때 어떤 상승률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그 강세장이 시작된 그 월의 저점부터 따진 거거든요. 적게 올라간 게 이제 2017년 저때 33% 올라간 게 있었고, 보통은 뭐 많이 올랐어요. 예, 되게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 휘날레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가 저점 대비 피크,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종가 말고 저점 대비 피크가 37%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7년의 사례로 간다라면은 이제 비슷하게 끝난 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다. 정책적인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돌아섰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아직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죠. 제가 그래서 뭐 코스피 PBR 샘플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PBR이 0.8배 밑으로 갔다가 이게 추세로 돌아설 때는 보통 최소 1.3배까지는 갔다. 근데 지금 1.02, 1.03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윗공간은 남아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매물 소화 과정? 뭐 그게 아닐까? 거칠게 매물 소화하면 뭐 3편 밑에 갔다 오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면은 뭐 매물 소화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해외 뉴스가 어떻게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죠. 일단 과거 패턴은 이랬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걸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난주 수급이 조금 찜찜한 게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뀌었잖아요. 예,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뀌었는데 다만 지난주 매도한 종목을 보면 1조 한 4천억 팔았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1조 2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도의 거의 80% 이상이 네이버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한국전력, 하나오션, 하나에어로, 두산밥켓, 그러니까 카카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 미래에셋증권까지 해보면 되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좀 현금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순매수 반면에 보면 지난주 삼성전자를 우선주 포함해서 4천억 매수했고요. 하이브가 이제 순매수 2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이닉스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주반에 뭐 하이닉스 좀 수급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중 기준으로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삼성전자 매수하는데 장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를 반기 결산 하기 위해서 수익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매도가 나와서 외국인들의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할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장에서 다행스러운 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지난주 금요일에 69조 원까지 올라갔는데 다만 이거는 짝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데이터는.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월말 월초에 갑작스럽게 자금이 들락거리는 자금이 있어요.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성향의 자금, 뭐 채권 만기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향의 자금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하루 가지고는 단정을 못하고 한 닷새 정도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추세는 보이잖아요. 예, 추세적으로는 고객 예탁금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탁금이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봤을 때 70조 원 이상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 코스닥 쪽에 속해서 종목 장세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번 주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매도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로는 많이 오른 거 매도한 거일 뿐이니까. 근데 부정적으로 가려면 이번 주 전차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까지 매도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쉽지 않은 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수급, 그다음에 예탁금이 70조 넘어가는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는 코스닥에서는 이제 RFHIC 통신 장비가 되게 강했고 로봇이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군들은 어정쩡했는데 뭐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좀 보면 코스닥 지수 자체는 다시 상단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예, 이게 계속 저항으로 작동했던 게 780, 790 요 사이인데 다시 그 라인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튕겨서 올라가야지 되는데 이게 다시 그냥 강제로 내려가 버리면 또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빨리 다시 800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시도가 주초에 좀 나와줘야 되고, 종목으로는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좀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성광밴드가 뭐 저거는 덜해놓고 이제 보시면 이 종목 특성이 흘러내리는 척했다가 이제 121선 오면 거기서 강하게 또 쏘고 이런 형태가 됐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추세는 흘러내렸다.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쪽에서는 좀 나오고, 장기 못난이 종목군들, 뭐 RFHIC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지난주에도 이제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선수 교체. 근데 저게 완전히 선수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 현금화하고 그 현금을 바탕으로 다른 쪽으로 분산하는, 예,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는 하이닉스, 하나금융,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플러스 난 반면에 나머지는 대체로 마이너스 밀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카카오는 뭐 그 전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 뭐 금융주 이런 식인데, 이 금융주 이거 하나금융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봉 보면 그냥 계속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 4월 이후에 그냥 관세 전쟁 그때부터 바닥 치고 나서부터 쭉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레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리 없이 강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회어로 같은 경우가 방산주가 지난주 흘러내렸다가 21선 아래까지 이제 내려갔는데, 그 선에서 이제 좀 반등 시도하는, 뭐 나토 문제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보도가 나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추세가 좀 이전하고 좀 다르죠. 예, 조정의 폭이나 기간이 이전보다 좀 길어져서 자금이 좀 와야 되는, 분산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하이닉스가 되게 특징이 있는데 4월부터 올라왔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양봉하고 음봉 비율이 대략적으로 음봉 비율이 2배예요. 예, 음봉 비율이 2배인데 주가는 또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잘하게는 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올린다. 이런 형태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0만 원이 굉장히 저항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하이닉스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셀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뭐 하이닉스가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눌리면서 이제 같이 좀 눌린 측면이 있는데, 이번 주 초에 다시 30만 원 언저리까지 치고 나가는지, 그러니까 시황상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커져서 이게 빠져버리면 지수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변수는 일단 관세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당국자 말로는 우리나라가 유예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좀 조심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외국에서 많이 주목을 해요. 한국 시장 강하다고. 그래서 이게 쉽게 관심이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확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일정상 1일에 이제 6월 수출, 우리나라 수출 나올 거고,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그때 나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 이번 주에는 미국이 금요일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목요일에 미국의 고용 지표 나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하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은근히 매도를 좀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다가 7월 초까지 매도가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 사이클이 끝났구나,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요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7월 초 그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세 유예,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런 일정이 있는데, 요거 앞두고서 3,000포인트 깨러 갈 수도 있어요. 예, 한번 좀 쉬어야 가야 된다고 해서. 근데 그걸 굳이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이틀 빠졌으니 바로 돌린다라고 해서, 그건 월요일 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정책으로는 지금 상법 개정, 추경 이런 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부동산 자금 일부가 주식시장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뭐 실수요자가 만약에 주식 팔아가지고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면 이것도 작은 어떤 근데 이게 사실 뭐 주식 팔아가지고 집 사서 그걸로 집 사야 되는 분들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근데 일부 이제 그런 주장들도 있어서 뭐 요 변수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순환매 돌았는데, 지난주 후반에 방산, 전력주, 금융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이게 스토리상 이런 종들이 강할 때는 주식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기존의 어떤 수출주들이 다시 힘을 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주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 7월 보면 S&P 500 지수는 최근 10년 동안 다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5대5, 5번 오르고 5번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번 오르고
4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2020년 이후에는 흐름이 좋았다가 이제 작년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7월이 특별하게 강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미국은 이제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7월에 두드러진 계절적인 특징은 없다. 그러니까 뉴스 그대로 반영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하이라이트 재료는 관세 유예 플러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특히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시장의 어떤 베팅의 변화, 업종별의 변화, 또 상반기 대비 하반기 포트폴리오 새롭게 편입되면서 수급이 바뀌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더 집중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